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 해줘서 또 비전까지 또 시대 흐름까지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로 하면 애터미 시작한 지가 13년 정도 됩니다. 13년 정도 되는데 저는 사업하고 한 5년 6개월 정도 돼서부터는 수입이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그 멤버십이 아주 단단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5년 6개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되죠. 그 동안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갔었는데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제가 돈을 얼마 벌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를 짓누르고 있는 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기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당연히 기부해야죠. 당연히 기부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내 거다. 나만의 노력으로 된 거다 하면은 기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에서 그 기반에서 그리고 또 애터미의 수많은 파트너들 아까 보상플랜에서 그 앞전에 강사분이 설명을 드렸죠. 무한단계 무한누적. 그러니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선한 협력에 의해서 제가 그 위치에 올라갔고 그런 돈을 번 거지 절대 그게 저 혼자만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돈은 저는 그래요. 사실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놔야 돼요. 내 거가 아닌 걸 움켜쥐고 있으면 화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번다가 아니라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을 고민해야 되니까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냅다 뛴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경영 목표가 3가지가 있죠. 뭐죠? 생존이에요. 영어로는 being.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 스피드. 3번은 뭐죠?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 이게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목표라든가 어떤 사원이라든가 거기에는 그냥 빈말은 없죠.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놓은 어떤 그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치과제로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제가 벌어서 제가 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남자분들 가장들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 중에는 주부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무리 당신이 힘들어도 남편보다 힘들겠냐. 남편보다. 그러면 자기도 힘들다고 하죠. 근데 저는 뭐냐면 나가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거의 전쟁터입니다. 돈 버는 일은 전쟁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직장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그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막 코 골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부러운 적 많았어요. 아, 나도 자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왜? 제가 안 나가면 잘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생존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거는 그냥 내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을 애터미 사원에 이렇게 확 꽂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저는 그 말에 관두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영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왜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도 많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땀 흘려서 일합시다. 저는 그게 저한테 더 현실적인 얘기였지. 뜬금없이 웬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자신이 없나 보다. 자기 비즈니스에. 당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음을 접으려고 그랬었어요. 딱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또 제가 왔을 때는 애터미가 사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납품업체인 한국콜마 식당에서 했었어요. 직원들이 다 밥 먹고 나간 그 자리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럼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엄청 더웠어요.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사운에 질려, 냄새에 질려, 더위에 질려, 그래갖고 처음에 간 세미나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원데이 세미나라고 주중에 하는 거는 전혀 감흥이 없어서 그냥, 아, 우리 오빠는 또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늘 제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상 플랜보다. 왜냐? 보상 플랜은 뭐에 기반을 하고 있죠? 매출액의 35%입니다. 매출액의 35%.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매출이 있어야 수당을 주죠? 그럼 이 매출의 가장 핵심은 뭐죠? 제품이에요. 제품이 좋고 싸야 돼요. 제품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오빠가 아까 그 이대용 본부장이 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파트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웃긴 건 이대용 파트너가 저한테 후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해주죠. 내 파트너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요, 못 돕습니다. 그럼 왜요? 내 파트너 아니잖아요. 지금 내 파트너들도 다 못 돕고 있는데. 근데 웃긴 건 제가 오빠 때문에 하이리빙이라는 이 토종 네트워크를 3년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1억을 빚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호사다마라는 단어예요. 그게 어른들이 한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죠. 그때는 틀린 게 세월이 지나보면 그 재앙이 나한테 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이드링이라는 네트워크를 처음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 네트워크는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흥분하고 열정은 다릅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은 제대로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흥분 상태인지 열정인 상태인 건지 그걸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소비자에 머물지 마시고. 그 사업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햄버거 집을 하든 아니면 보석 가게를 차리든 옷 가게를 차리든 여러분은 분명히 면밀하게 시장 조사를 하시죠. 근데 왜 애터미는 그렇게 안 하세요? 자본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에 맞이했던 하이리빙이라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흥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질 않았어요. 보상 플랜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입업을 또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아까 강의했던 이대용이가 그때는 제 파트너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미팅에 나가기만 하면 픽 비즈니스라 그래갖고 저는 진짜 엄청 크게 봤어요. 그래갖고 인제 대학교 들어간 아이한테 제가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감동을 먹어갖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걔 차를 사줬어요.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오빠가 팔아먹었어요. 돈은 내가 내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오빠가 강의 때 자꾸 그 차를 자기 차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1억의 빚 안에 그 자동차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또 카렌스라는 차를, 카렌스 아시죠? 지금은 뭐 거의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제가 운전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그 차 왜 샀는 줄 아세요? 라면 배달하려고 샀어요. 어떻게 라면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지 그 당시에 파워라면이라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저기 홍은동 그 달동네 그 당시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사고 라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배달하려고 트럭을 불렀더니 너무 내가 손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회원가루 사서 회원가루 주는데 나는 그걸 트럭으로 배달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카렌스를 뽑았답니다. 겁대가리 없이. 왜요? 나는 돈을 벌 거야. 돈을 벌 거야. 막 이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1억 중에 그 차가 2대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는 거보단 중요한 건 제가 쓰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 네트워크를 했다는 소리를 어디서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저희 오빠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애터미를 또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운명의 여신이 여러분의 어깨를 툭 친 거예요. 근데 부디 그 운명의 여신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오빠가 5번 망하고 맏아들인데도 맏아들 구실을 못해서 막내인 제가 결혼도 못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고 그 엄마를 잘 모시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오빠가 전한 애터미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애터미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누가 얘기해 줬냐. 그러니까 저같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나한테 돈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이 애터미를 전달하면 이건 뭐죠? 빨리 버려야 되는 거지만 나한테 늘 좋은 정보를 주고 닮고 싶은 사람, 내 워너비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알아보죠. 그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죠. 근데 이 애터미도 분명히 그 손길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애터미가 그 당시는 보여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회사를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치과제를 했기 때문에 치약은 너무 좋은 걸 알죠. 그래서 치약을 열심히 마진을 붙여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 용산전자상 가갖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DVD 플레이어 아시죠? 거기에다가 애터미를 소개하고 다녔는데 그게 애터미 홍보 영상이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모임을 개발했다는 KBS 9시 뉴스 동영상을 카피를 해갖고 그거 틀고 다녔어요. 그 열심히 알리다 보면 내가 원자력 연구원을 홍보하는 건지 애터미를 홍보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씩 증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막 이거 애터미가 돈 된다. 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돈 빨리 돼요? 아니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빨리 되는 분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느리게 되는 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왜 나는 임페리얼이 됐는데 왜 내 파트너는 임페리얼들이 안 될까? 저는 빚이 1억이 넘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계속 치과재료 쪽에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밀려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치과재료 쪽은 더 빨리 시대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의료기 쪽에 있어서 그 물결이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한 집단들이죠. 대학병원이나 치과 의사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요즘 오스템 난리 났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나왔을 때 사실은 그거 다 거의 외제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아마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전에는 해외 거의 다 국산 의료기는 거의 없었어요. 별로. 아주 싸구려만 취급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독일제 아니면 미제 아니면 일제를 썼어요. 의료기 쪽은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독일로 미국으로 돌아다닙니다. 덴탈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코엑스 같은 데 있죠. 우리나라는 의사분들 세미나를 따로 하고 치과기공사분들 따로 하고 위생사분들 세미나 따로 하죠.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같이 묶여서 합니다. 왜냐? 같이 일하는 분들이니까 공부도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럼 거기에 치과재료에 여기서 막 부스들 막 전시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선입상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독일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가갖고 어떻게 하죠? 한국의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가 돼요. 판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 팔아야 될 볼륨이 있습니다. 100만 불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또 뭘 하죠? 전국 총판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그 당시에 우리는 뭐라고 했냐? 밀어내기라고 그래. 밀어내기. 그래서 이들한테 우리가 100만 불이면 또 이거를 10만 불 단위로 쪼개야 되죠. 전국에. 그래야지 그 볼륨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죠? 도매상한테. 이들은 또 자기 지역에 총판권을 줍니다. 그럼 이들은 뭐죠? 도매상한테. 이들은 뭐 하죠? 소매상한테. 그럼 맨 마지막에 누가 있죠? 최종 유저인 치과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때부터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제조사가 어디 있는 걸 모르죠.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어디에, 독일의 어느 지역, 미국의 어느 지역에 누가 뭘 제일 잘 만든다. 왜? 이런 세미나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랐어요. 제조사가 누군지. 그런데 어느 날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뭐가 생겼죠? 무시무시한 www. 해갖고 끝에가 뭐예요? 덴탈. 닷컴이 열린 겁니다. 저는 계속 이거를 쳇바퀴처럼 하면서 이 www의 위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 대구 쪽에서 자꾸 대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치과재료상 몇 명이서 한 200억에서 300억을 모아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뭐죠?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거래가 이렇게. 저는 그때 이 시대 흐름을 몰랐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대훈 강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고. 제가 그때 이 시대 흐름을 읽었다면 저도 뭔가를 했을 겁니다. 모아서. 응? 당신 10억대 우리도 한번 뭉쳐서 한번 해보자. 이랬을 텐데 저는 그 얘기를 기뚱으로 들은 거예요. 아, 설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싹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죠? 홈페이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게 직거래가 된 거예요. 보니까 연애에 빠졌더라고. 그러면서 이 5단계, 6단계에 걸쳐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직업을 잃은 거예요. 직업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과재료 쪽은 이미 인터넷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내 매출이 줄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부 이분들이 여기다 사는 거예요. 전에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안 오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영리했냐면 이 홈페이지에 우리 같은 장사치들은 로그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우리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죠. 이분들은 치과 가서 면허로 아이디를 주니까 우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친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누구누구 원장님 여기 아이디하고 비번 주세요.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제일 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업도 할 줄 알고 또 나가서 필드에서 팔 줄도 알고 또 이거 허가받는 걸 또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취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단계에 걸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이들의 취업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몇십 년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먹고 살려고. 아니면 또 이런 조그만 수입상을 하든가. 그러면서 제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말하자면 요즘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잉여인간이 된 거예요. 40대 초반에. 저는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여러분 시장이 뒤집힐 때는 개인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뒤집혀 버릴 때는 이 시대 흐름이 이렇게 저쪽으로 내가 예상 못한 곳으로 방향을 틀 때는요. 이런 개인은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또 다행히도 또 이런 수입상분들 작은 군소 업체들이 저한테 이혜정 씨 물건 잘 파니까 물건 가서 팔아가지고 월말에 결제만 해줘. 그래서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수입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빚은 있는 상태에서. 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는 아니 돈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어? 1억 때문에 사람이 죽어?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저한테 돈을 끌어오면서 했던 말이 이해가 됐어요. 혜정아, 이자는 잠을 자지 않아. 24시간 돌아가. 근데 제가 그런 코너에 안 몰릴 때는 귀뚱으로 들었는데 제가 돈에 쪼달리고 여기서 더 싼 이자로 비싼 이자를 갚아나가는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인생의 코너에 딱 몰린 거예요. 그 상태로 어찌 몇 년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제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끌어올랐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의 돈을 탐한 적도 없고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효녀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제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날은 그러니까 너무 어느 날 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내가 한 번도 꿈꾸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제 인생에 툭툭툭툭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암사동 살았는데 거기 암사동 성당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녀님들이 쌀을 놓아주시더라고 라면하고. 근데요, 왜 3일 굶으면 남의 담 뛰어넘는다 그러죠? 그 말도 맞아요. 제가 무슨 자석에 붙은 모처럼요, 성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냐, 엄마를 굶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엄마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마 절실하게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은 알면 안 돼. 그래서 가족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건드려도 돼. 근데 내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제가 모르게 이렇게 그 수녀님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다른 이제 그 노인들이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오시는데 제일 젊은 것이 그 중간에 이러고 껴 있었어요. 근데 수녀님이 딱 제 차례가 되니까 딱 오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저거 쌀 달라 그래, 쌀 달라 그래.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제가 결국 뭐라냐? 아니 그냥 서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가면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이 못 갖고 가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참하고 못 하겠더라. 돌아섰어요.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이도구 총단장님의 하이리빙의 파트너였는데 이분이 무슨 관상을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 혹시 이혜정 씨 쌀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 어떻게 알았지 이 남자가?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이혜정이가 거지가 됐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절에 시주하잖아요. 그러면 쌀이 많대요 절에. 근데 어떤 보살님이 쌀을 준다 그랬대요. 가서 떡 해 먹으라고.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제가 쌀이 떨어진 줄을 모르고 그냥 가래떡 뽑아갖고 떡국떡이라도 해 먹으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혜정 씨 그 어머님이랑 다 집안은 기독교잖아. 근데 절에서 쌀 괜찮아 줘. 괜찮아. 우리 엄마 모르면 돼. 그래갖고 그때 쌀이 한 가마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아마 제가 10억을 기부한데 그게 어떤 잠재적인 제안에 어떤 그게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그때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나한테 복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인들한테 양보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 말 대잔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화장품을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해봤기 때문에 오빠를 쫓아냈죠. 쫓아냈지만 제가 제일 잘한 게 뭐 한 거예요? 회원가입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애터미가 별로여도 회원가입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셔야 돼. 하시라고. 왜?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오빠가 보상 플랜을 풀려고 하니까 그만 나가. 그리고 화장품은 놓고 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고 온 건 뭐죠? 내가 사업을 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돈이 안 된다니까 하고 돌려보내고 물건만 제가 써봤는데 희한하게 이 화장품이 뚝 떨어진 거예요. 또 그날. 그래서 사러 가야 되는데 잘 됐네 하고 샀는데 저는 수입을 해봤기 때문에 제조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밑바닥을 딱 보니까 한국콜마예요. 그런데 제가 3년간 했던 하이리빙에도 납품했던 회사가 한국콜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했던 치과제에도 한국콜마 제품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은 괜찮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제가 제일 먼저 딱 뜯었던 게 뭐냐면 토너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토너는 이렇게 하면 물같이 쭈르륵 떨어지죠. 근데 애터미 거는 에센스 이멀전 같이 쫀득쫀득하게 흘러내리지 않고 손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잘 만들었네. 향도 거의 은은했고 그러면 토너가 이 정도면 에센스는 보나 마나죠. 그래서 제가 썼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이 마음속에 본능이 있죠. 돈을 벌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정도 쓰고 나니까 계속 볼 때마다 더 웃겼던 건 또 우리 오빠가 화장품을 갖고 왔는데 그 화장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슈렉 같은 녹색에다가 생얼백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영어가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제가 우리 오빠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빠는 참 해도 이름도 참 거시기 하다. 그래갖고 제가 오빠 이게 왜 생얼백이야? 그랬더니 우리 오빠 첫 마디가 뭐야? 이러더니 몰라. 모른대요. 그래갖고 제가 막 뭐라고 했었어요. 막내 그 원망까지 플러스 해갖고 맏아들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남자들이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부부싸움 할 때. 지금 이 얘기만 하는데 20년 전 얘기까지 막 업데이트 해갖고 얘기하면 돌아버리잖아.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도 뭐라 하니까 우리 오빠가 좀 이따 기억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이 화장품을 100일 바르면 얼굴이 쌩얼이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저희 오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했어요. 지랄을 해라 지랄을. 그랬는데 이 제품이 진짜 저는 원래 피부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바르면 바를수록.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월급쟁이는 싫고 망할 땐 망하지만 또 벌면 왕창 버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40이 넘은 여자가 어디에 또 취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그래서 내가 자꾸 제 마음속에 팔리겠다 계속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치과에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이미 치과제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만나줄 일은 없죠.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서 근데 거기에 치과병원에 많은 사람이 누구죠? 간호사분들이죠. 혹은 치과 기공사분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브랜드는 없지만 나를 믿고 써달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재구매가 나오고. 그럼 저는 재구매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는 뭘 해야 되죠? 소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다고 물건을 다시 주문하는 분들 찾아가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이 물건을 쓸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2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많이 해달라면 소개 안 해줘요. 그리고 2명을 소개해달라 그러죠. 그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소개를 할 때는 자기 인맥 중에 제일 좋은 분을 소개해 줍니다. 왜? 잘못 소개하면 나도 욕먹거든. 그러면 저는 그 소개받은 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계속 그러면서 그 소개받은 분들로 소비자를 늘려나갔어요. 근데 저는 보상 플랜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보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두 줄 바이너리인 줄도 몰랐고, 더 웃겼던 건 제가 주문을 자꾸 받으니까 저희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화장품 좀 줘봐. 좀 갖다 줘봐. 10박스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없어 그러더라고. 없대요, 화장품이.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박스를 뺏었잖아요. 돈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게 싫어서 안 주는 줄 알고. 근데 나는 또 뭐야,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럼 물건으로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물건 내놔봐. 없어.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갖고 둘이 막 싸워요. 그때 우리 오빠가 맨 나중에 승질 나니까 진짜 없다고 이년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되냐? 다단계에서는 물건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지. 사겠다는데 왜 물건을 안 줬더니 진짜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터미가 초기에는 정말 콩알같이 작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왜 물건이 떨어졌냐면 이 쌩얼백이 리뉴얼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됐죠? 지금의 스킨 6종 세트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됐죠? 비비크림이 들어간 거예요. 가격은 안 오른 상태에서. 그래갖고 이게 슈렉에서 백설공주가 됐어. 하얀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1년 3개월 동안 물건만 팔고 다닌 거예요. 왜냐? 우리 오빠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는 스폰서가 늘 이더고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스폰서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망해. 근데 또 덤벼. 딴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오빠가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이유가 저는 5번 망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성공 중에 한 5%는 제가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저도 뭐죠?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팔고 다니다 오빠가 1,000만 원을 버는데도 안 했어요. 왜? 1,000만 원 버는 거 봤거든요. 하이리빙 할 때도 1,000만 원 벌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 파트너들이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도 수입이 줄고.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저거 1년 되면 다시 없어질 거야 생각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제발 가격만 올리지 마라. 나는 열심히 팔아갖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후원수당이나 직급수당을 탈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냥 팔고만 돌아다녀. 그게 보상 플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저도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그 열심히 팔고 다녔는데 자꾸 이제 오빠가 아니고 오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오빠가 등록을 해놔가지고 한 줄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저는 2줄인지 3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혜정이가 등록을 했죠. 그래갖고 이 한 줄이 우리 오빠가 열심히 일하니까 제 스폰서님이 여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과재료 쪽에 거의 수입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될 때 제가 100기를 든 거예요. 다단계건 10단계건 100단계건 해야 된다. 왜 하려고 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쌀이 떨어지면서 이제 가스까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또 가스가 끊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스가 끊기면 밥을 못 해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절망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끊긴 날 애터미 한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3개월 만에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가스가 끊겨서 나왔습니다. 백기를 들고. 근데 나오는데 가장 큰 동기가 뭐였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보상 플랜이 아니에요. 저는 물건을 팔았죠. 팔린다는 걸 알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면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안 돼. 근데 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마는 거는 누구의 소관이죠? CEO예요. CEO를 확인하러 가봐야 돼. 그때 한국콜마 식당에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은 질려버렸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알아보러 갔어요. 아, 근데 이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애터미 비전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또 하지 말래나 보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3세판이죠. 그래서 2번은 더 들어야 돼. 그래갖고 또 갔는데 또 처음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 집에 못 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그래갖고 또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를 들어갔는데 그게 또 속리산이에요. 속리산을 딱 갔는데 거의 새벽 2시까지 혼자서 마이크를 짚고 얘기하시는 늘 성경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3번째 깨달음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미쳤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단계라면 다 뻥을 튀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계속 성경 얘기만 하는 게 3번째 때 저한테 어떤 느낌이 왔냐. 이분은 전도하려고 회사를 만들었구나. 그게 3번째 그러니까 4번째죠. 처음에 그 한국콜마크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분한테 신뢰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빤듯해야 돼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존경할 만한 혹은 푸근한 사람이어야 따라가죠. 제가 요즘에 제 파트너들한테 초보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애터미가 좋은데 왜 주변에서는 안 알아줄까요?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다 항상 하는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임페리얼님이 뭘 잘못했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다단계를 안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제가 그 책임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애터미를 하면 삼성에 들어간 것보다 더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까? 현대 자동차에 취직한 것보다 네이버에 취직한 것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박수를 받을까? 그건 딱 하나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그 대단한 아메이가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많이 안 했을까요? 아메이 창업자들이 쓴 자서전을 보면요. 여러분 딱 2가지예요. 계속 소송에 휘말렸고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파니까 약사협회에서 가만히 안 두죠. 그죠? 그래서 소송, 또 피라미드라고 소송으로 점철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와서 그랬죠. 2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도서관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뮤지컬 극장도 만들고 근데 왜 한국에선 그렇게 안 했냐고요. 미국에서 한 것처럼 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 다 잘 산다 그러죠. 그럼 보면 신용불량자가 더 많아.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가족이 팽개쳐져 있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잘 산다 그랬는데 차는 외제차 타고 사는데 집은 월세방에 살아.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은퇴 안 하고 계속 일할 거예요. 계속 나눌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담고 싶은 회사, 담고 싶은 사람, 담고 싶은 동료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났던 애터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CEO는 진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아주 단순했어요. 저분이 물건을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고 보상 플랜을 계속 바꾸면서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어차피 전도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저 정도 미친 인간이면 그리고 저 정도 소명의식이 강하다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래갖고요. 그
불교 믿는 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 기도했잖아요. 제발 오늘은 성경 얘기 그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죠? 2시, 3시까지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은 애터미 하지 말란 얘기냐. 근데도 꿋꿋하게 하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속은 모르겠고 물건값은 안 올리겠다. 근데 저는 물건 알고 있죠. 가격만 안 올리면 반드시 시장에서 인정받을 거다.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뭐죠? 재구매예요. 저는 그게 중요했어. 그래서 3번째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서 딱 온 날 제가 애터미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죠. 밥 사줄 돈도 없죠. 어떤 때는 차비도 없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삶은 밑바닥을 건너 마이너스였지만 저라는 사람은 하자가 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 엄마를 지키겠다는 그 책임감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저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내가 이런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도 내가 돈을 못 벌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안 올릴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우리 오빠를 안 믿고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CEO에 대해서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제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 내 심장에 새겼는데 왜 써요? 여기서 매일 살아 움직이는데 따뜻한 피가 나올 때마다. 근데 그때 제가 저하고 한 약속이 뭐였냐면, 이혜정 너는 여기에서 반드시 다단계는 이걸로 끝내야 돼. 그리고 넌 여기서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많이 벌어야 돼. 왜냐? 앞으로 네 남은 인생은 돈 때문에 누군가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럼 너는 인생 실패자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 빌리러 누구한테 간 적이 없어요. 왜? 난 그런 삶이 싫어서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일도 없습니다. 머리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들이 나 같은 사람이 돼서 돈에 자유로워질까? 그 생각밖에 머리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 삶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뺏어가,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이 생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3개월 만에 나와서 열심히 뛰었지만 파트너가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때 저는 지금 알아요. 왜 제가 그때 빨리 큰 돈을 못 벌었냐면, 200은 벌었고 한 300 정도는 벌었거든요. 왜 못했냐면 제가 주로 남자들하고 일했죠. 남자들하고 일했기 때문에 주부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랐어요. 여기 남자분들 성공하시려면 부녀회장을 만나셔야 돼. 남자분들 그만 만나세요. 남자분들은 특히 한국 남자들은 이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애터미 한다는 얘기를 못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 하는 일이 뭐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게 뭐야? 회원제 직접 판매야. 그게 뭐야? 그 계속 도돌이며. 그럼 너 아메 알아? 아메야. 아메가 아메 같은 회사 한국에서야. 그럼 뭐야? 너 다단계네. 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뭐예요? 계속 빨리 이해해요. 지식은 많아요. 근데 맨정신에는 얘기 못해. 꼭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얘기해. 말하는 사람도 취하고 듣는 사람도 취해가지고 다음날에 뭔 말인지 양쪽 다 기억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동호 총장님이 그러잖아요. 너 뭐하니? 그러면 여자들은 애터미라고 있어. 몰라도 돼. 그냥 물건만 쓰면 돼. 근데 남자들은 뭐 애터미 하는데 3년 걸려요. 그리고 계속 우리 오빠 친구들 뭐만 하고 있어요? 너 뭐하니? 염소같이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근데 저는 맨날 의사분들만 만났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딱 만나서 딱 5분 내에 서로 할 말하고 빠이빠이예요. 그 또 다음 데 거래처를 가. 근데 우리 주부 여러분들은 어떠죠? 하루 종일 얘기해. 하루 종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이따 전화로 하자. 저는 그게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리고 왜 꼭 뭘 먹어야 돼요? 먹고 또 얘기하고 먹고 또 얘기하고 제가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넣죠. 아 됐고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친해져야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남자들은 안 친해도 돼. 네가 나한테 줄 게 있어?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기브앤테이크가 되면 바로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자들은 뭐죠? 아니야 내 스타일이어야만 돼. 그래갖고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는데 여러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괴로웠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하고 일을 근데 매출은 다 누가 올리죠? 여자분들이. 그래갖고 제가 헤매고 돌아다닐 때 1년 6개월 만에 저같이 비즈니스를 해본 여자 2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2명의 여자들은 밥같이 안 먹어도 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되고 이분들은 나오자마자 내 일이다 생각하니까 바로 사업 설명하러 돌아다니더라고요. 저같이. 그리고 500, 1000에 만족도 안 해. 저 5000을 벌어야 돼. 갖고 싶어.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뭐예요? 50만 원이면 좋겠다. 50만 원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50만 원 갖고 되나요? 100만 원 쓰잖아요. 돌아다니면. 근데 저는 8개월 만에 300이 됐고 그 1년 6개월 동안은 그 300 갖고 하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더 벌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2명의 저같이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여자 2명이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속도를 붙기 시작하는데 돈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이 2명의 여자들이 또 다 친정이 부산이래요. 그래갖고 부산을 매주 간 거예요.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그 다음엔 3일. 막 원룸도 얻어놓고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생존에서 이 속도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생존이 길어지면 안 돼. 여러분 관두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존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그리고 절실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품에 미치든가 뭐 해야 되죠? 전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에 환장을 하든가. 저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혹은 뭐죠? 꿈. 근데 여러분 꿈이요. 돈 엄청 들어가요. 꿈 엄청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세미나 왔을 때 박한길 회장님이 계속 제 자존심을 건드렸던 게 뭐였냐면 3천만 원을 벌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보상 플랜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 맥시멈은 500이었어요. 이렇게 치과 재료할 때처럼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팔면 난 500은 벌겠다. 그래서 저는 500에 꽂혀 있었어. 왜? 보상 플랜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석세스 세미나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천은 벌어야 사람다. 그럼 500에 꽂혀 있는 나는 개 돼지냐고. 그래갖고 맨날 그 대목만 나오면 기분 나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제가 3천을 버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뭐죠? 제가 엄마랑 2 식구인데도요, 1000 갖고 부모님 못 모셔요. 여러분 부모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못 모셔요. 저희 엄마 지금 침대, 제가 애터미 해갖고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엄마 요양병원에 안 보낸 거예요. 집에 계세요. 24시간 낮밤 그리고 저까지 3명이 저희 엄마를 알뜰살뜰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간병희 선생님이 9시에 와서 7시에 가는데 뭐 매일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는 재벌집보다 지금 더 훌륭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왜요? 그러면 이렇게 돌봐주는 집이 없다고. 다 병원에 보내. 돈이 많아도 서로 안 모시려고 보내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냐고. 집에서 식구들 속에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갖고 저희 엄마 모실 수 있어요? 못 모셔요, 여러분. 저희 엄마 집에서 하는데 간병인 낮밤 쓰는 데만 여러분 600이 들어가고요. 기타 등등 하면 800에서 900이 들어갑니다. 1000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돈 주고 사랑을 못 사지만 제가 애텀 해보니까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지킬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지킬 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 전투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삼천이, 박항일 회장이 말씀하셨던 삼천이 뭐였냐. 삼천이 되니까 이게 돈이요. 내 담을 넘어가요. 아, 우리 오빠가 요즘 어렵네? 주게 되고. 아, 우리 조카가 뭐 했네? 주게 되고. 그 삼천이 넘어가면 또 어떻게 돼? 이게 사회로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만나본 애터미 회원들은 재벌집은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재벌집과 잘 아는 분은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잘 모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해요. 근데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면. 제가 사랑의 열매 그 10억을 기부하러 갔을 때 거기 그 총 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어려워서 기부액이 줄지 않았나요? 안 줄었대요. 안 줄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재벌들이 대기업이 기부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예요? 대기업들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도 많대요. 근데 이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금액을 줄인답니다. 근데 절대 금액이 안 줄어드는 분들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호빵 굽는 사람, 구두 닦기 아저씨, 떡볶이, 분식집 아줌마. 5,000원, 10,000원짜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분들은 절대 안 줄인대요. 그분들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지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가난을 경험해 봤죠. 알죠? 왜요? 굶주림을 아니까. 내가 이걸 안 내면 누군가 굶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꾸준히 액수는 작지만 절대 줄이지 않고 계속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금액을 확 줄인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기적같이 그분들이 줄여도 그 줄인 만큼 그분들이 5,000원이 6,000원이 되고 6,000원이 7,000원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게 펑크나 그 금액이 줄어든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여기로 왔죠, 제가. 뭐예요? 삶의 균형. 균형 잡힌 삶. 여러분, 어떤 분은 로얄 마스터가 그걸 깨닫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크라운 마스터가 돼서 깨닫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깨달음이 매일매일 와요. 왜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게 있죠? 아이를 한 명을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깨달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세운 목표가 뭐냐. 제 파트너들 1년에 한 번씩 임페리얼이 나오게 다시 뛰기로 했어요. 운동화권 졸라 매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컨택하는 것보단 저같이 돈을 벌고 또 기부가 뭔지도 하는 사람이 나가서 컨택하는 게 누구 파워가 더 세죠? 제 파워가 더 센 거예요. 왜? 보여줄 게 있잖아.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사회가 좋아지겠죠. 그죠? 저는 사회가 나아지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주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가진 사람이 좀 넉넉한 인심을 가졌다면. 근데 애터미는 지금 그런 도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존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진을 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보상 플랜 제대로 공부하세요. 제대로 공부하셔서 매일매일 제품 공부도 제대로 하세요. 그냥 막 나가서 떠들지 마시고. 근데 또 어떤 남자분들은 2년간 공부해요. 식구 굶어 죽습니다. 공부는 3개월에 끝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에 취직할 때 노력한 것만큼만 3개월에 하시면 돼요. 제품 다 써보시고 보상 플랜 풀고 그 중요한 건 사업 설명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이 무기를 많이 장착할수록 유리하고 여러분이 직접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했어요.
이 생존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내에 끝내셔야 돼요. 제품, 보상 플랜, 비전까지. 그 다음에 나가서 뭐예요? 계속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고 또 거절당하면서 배우고. 이덕호 총단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죠. 노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온이 됩니다. 온. 우리가 애터미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무자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엄청 저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했던 치과젤은 치아 자본금 1억은 들어요. 물건을 다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는 뭐죠? 생필품이죠? 이건 학벌이 필요 없죠? 그리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경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생필품은 언어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여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랑콤 불어 알아서 아이크림 썼습니까? 여러분 에스테라우더 뭘 알아서 영어를 읽고 쓰셨어요? 그냥 갈색병이었잖아요. 근데 발라보니 좋아. 그게 여러분 생필품이 가진 위력이에요. 전쟁이 나도 쓸 수밖에 없는 거. 단 생필품은 단가가 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리다고 나는 1년 했는데 또 나한테 계속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1년 걸렸어? 그럼 나는 6개월로 줄여야죠. 다른 사람 3년 걸렸어? 그럼 나는 1년 걸리면 누가 잡아갑니까? 여기서 생존해서 너무 길어지시면 안 돼요. 왜 길어질까요? 공부를 안 해서예요. 여러분 직업의식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호빵을 구울래도 호떡을 구울래도 여러분 가서 배우죠? 배우셔야 돼요. 설탕을 얼마큼 넣어야 되고 밀가루는 얼마큼 발효시켜야 되고 여기 생존이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공부하고 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뭘 모르기 때문에 노를 엄청 받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 무너지는 게 누구죠?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저는 이 속도에서 생존해서 여러분 빨리 속도.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파트너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사업 설명 안 하면 파트너 안 생깁니다. 이따가도 들어가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서 이 속도로 빨리 넘어오셔야 됩니다. 여긴 뭐죠? 팀이잖아요. 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속도전에서. 팀이 움직일 때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나눔이에요. 나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누구한테나 갔을 때도 여러분 프라이드는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폰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나만 알잖아요. 프라이드는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만든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를 안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우리는 늘 뭔가를 팝니다. 뭔가를 팔고 있죠. 물건을 팔든가 자신을 팔든가. 그런데 애터미는 저는 애터미를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카카오라고 보거든요. 카카오. 플랫폼이죠. 처음에 카카오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였어요. 문자를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국제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 보이스톡, 그죠? 제가 접한 카카오. 그 다음에 택시가 하나도 없는데 택시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백화점까지 커머스, 상품권이나 모든 제품을 팔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은행도 해요. 이제는 영화도 만들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죠? 만화로도 웹이라 그러죠. 하나씩
미친 듯이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죠?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 팔로워죠. 팔로워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계속. 사업을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까 이대훈 강사가 얘기했죠. 거인이 자기 등에 사람을 안 태워준다고. 자기만 돈을 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여러분 구글 만드세요. 네이버 만드세요. 아마존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몇십 년 걸렸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45년 동안의 매출을 단 1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달성했다고 하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인터넷을 안 끼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텀이라는 회사도 지금 플랫폼이죠. 제일 처음에 뭘 팔았죠? 생필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뭐죠? 아자몰 생겼죠? 그죠? 쿠팡처럼. 좀 있다가 하나카드가 들어왔죠. 그리고 직구도 열렸죠. 엣지몰. 앞으로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박한길 회장이 그 얘기 또 하시죠. 이분 호가 몽상이죠. 몽상.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만든다 그러죠. 보나마나 거룩할 겁니다. 술 절대 안 나올 거고. 그죠? 야한 거 하나도, 키스씬도 없을 거예요. 아주 홀리하게. 예. 여기도 엔터테인먼트 들어오겠죠. 앞으로 계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애텀이 송년회요. 더럽게 재미없어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기도합시다 시작했고 기도합시다로 끝나. 저는 안 가고 싶어, 진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십이 있으면 끌어들일 수 있다, 없다? 모든 비즈니스를 여기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호텔이나 이런 데가 어려워졌지만 에어비앤비는 끄떡없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본이 없잖아요. 들인 자본이. 코로나가 풀리면 또 호텔들은 종업원의 그 호텔 임대료 해갖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여행을 많이 못 다녀도 이들은 들어간 돈이 없죠. 집을 가진 사람과 호텔 대신에 그 집을 여행 가고 싶은 사람만 네트워킹,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멤버십이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시든 간에 앞으로 이 멤버십을 없는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생존하기 왜냐? 이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있는 틈에는 개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멤버십을 모으려고 하는 데는 세월이 들어갑니다. 근데 애터미는 뭐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제품의 가짓수도 늘어나고 하나하나. 애터미 이제 페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카카오처럼 하나씩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못하니까 넷플릭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CGV는 망하게 생겼죠. 극장에 안 가니까. 그리고 또 누가 지금 어렵죠? KBS, MBC, SBS 어렵습니다. 왜냐? 전에는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가야 됐고 드라마를 보려면 TV를 틀어야 됐죠. 근데 요즘은 OT라 그래갖고 뭘로 보죠, 여러분? 컴퓨터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봅니다. 결국 KBS나 SBS나 MBC가 우리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하거나. 이제는 방송국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만들어서 뭐예요?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는 그거를 로그인해서 보기만 하면 돼요. CGV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큰 극장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블랙홀처럼 이 멤버십을, 플랫폼을 가진 데가 쫙쫙쫙 빨아들이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회사는 뭐든지 여기다 끼워 넣게 하면 됩니다.
끼워넣기 하면 돼요. 호텔? 할 수 있어요. 애터미 글로벌입니다. 조인하면 되죠. 힐튼이나 그죠? 하이아트 같은 이 멤버십 여기 호텔 여기 조인시키면 됩니다. 왜? 그들도 뭔가 팔고 싶으니까. 그들이 노리는 건 뭐죠? 다단계 10단계 아무 상관없어. 뭘 노리죠? 돈을 쓸 수 있는 멤버십.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제가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소비만 한다면 제가 놀랬던 게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밥집 하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만요. 이게 싸게 주고 공짜로 주면 옆에 식당이 망해갖고 또 욕을 먹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명동성당에서 밥집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봉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역 노숙자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혼자 사는 어른들이래요. 그들한테는 그 밥 한 끼가 하루의 유일한 식사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너무 넘쳐서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 노인들은 거기까지 오셔야 하루 한 끼가 따뜻한 밥, 따뜻한 인사와 미소를 볼 수 있는 게 혼자 사는 노인들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밥보다도 사람,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 600명에서 700명이 온대요. 자원봉사장도 늘 필요하고 그 쌀, 음식을 그 부자재도 그래서 거기도 저 또 기부할 거거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연립주택을 하나 사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그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방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견 보호소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계속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62살인데 제가 심심할까요? 재밌을까요? 겁나 드라마틱해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 20대의 삶 풋풋하죠. 30대 늙은 것도 아닌 것이 젊은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해. 그죠? 근데 저는 20대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30대도 40대도 50대도 왜 60이 넘어가면 뒷방 노인네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죠? 돈이 없어서예요. 중요한 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예요. 저는 80대 90대 돼도 저는 품위 있게 살 겁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입은 닥치고 지갑을 자주 열면 된다면서요. 항상 나이 들어서 인기 있으려면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터미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제발 되십시오. 60대도 아름답고요. 70대도 아름답고요. 80대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품위가 있으려면 여러분 돈하고 건강하고 넓은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 저는 애터미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애터미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한테 연결하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이거요,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결론은 이겁니다.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모르는 사람을 연결하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멤버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맥이 생겨요. 인맥. 내 파트너들이. 다양한 분야의 인맥이 생깁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작정만 한다면 돈을 또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하든 뭘 하건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이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이 멤버십이 여러분한테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자꾸 다단계다 거기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애터미 하세요 소리 잘 안 합니다. 제 강의는. 알아보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멤버십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여러분이 굳이 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멤버십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멤버십으로 해서 여러분이 사람하고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다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돈이 없는 사람만 돈을 무시해요. 나 돈 없어도 살아. 나 그런 사람 입 찢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 얘기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안 해도 일단 듣고라도 봐. 근데 꼭 진짜 단칸방 살고 여기저기 몸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요. 들으려고도 안 해. 뭐라 그래요? 나 돈 없어도 산대. 그럼 전 그래요. 근데 왜 앉아 계세요? 빨리 가세요. 그 얘기하래. 얘기 안 해요. 왜? 나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에 관심이 없으시다며요. 그렇게 살다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한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만 만나거든요. 안 그래요? 저도 사업인, 돈 없어도 사는 분을 제가 왜 만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정확하게 이 플랫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애텀이라는 플랫폼이 과연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이용하는가, 여기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하고의 좋은 생필품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러버리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애터미는 살아남는다, 돌아가신다? 살아남습니다. 제가 해외 파트너 중에 어느 나라가 지금 제일 잘 되는 줄 아세요? 국민소득 1000불이라 1000불 나게 하는 캄보디아가요.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너무, 10,000불 넘어가는 사람은 10명 있고요. 올해는 아마 거기에서 로얄 마스터가 서너 명 나올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100불만 돼도 뛰어들 수 있는 하겠다는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